취준을 하면서 개발자 공부를 하면서 오늘 내가 이거를 이해를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오늘 이해하지 못한다고 이번 달 내내 이해하지 못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저는 주니어 개발자로 일하고 있고 지금 유튜브에서 개발자 제나의 일상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제나입니다. 일단 저희 회사는 웹이랑 앱 프론트랑 백엔드 외주 개발을 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은 저희 자사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는 저희 회사에서 지금 1년차 백엔드 개발자로 근무 중입니다. 제 원래 전공은 기계공학과 출신이에요. 졸업하고 나서도 전공을 살려가지고 장비 제어 회사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술 영업직으로 3년 정도 근무를 했거든요. 아무래도 영업직이다 보니까 사람을 되게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는 거를 좋아하는 편인데도 되게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런 이제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되게 많아서 사람을 덜 만나는 직업을 가지고 싶다라고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고 근데 그럼에도 일단 코딩은 재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코딩은 계속 하고 싶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IT 개발자가 눈에 들어왔죠. 지금도 프론트보다는 백을 선택하게 된 계기도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한 가지는 디지털 노마드에 대한 환상이 있었어요. 나중에 좀 실력을 높여서 중급 개발자가 되면은 괌이나 발리 이런 해안가에서 막 혼자 코딩하는 좀 그런 상상을 하면서 이제 IT 개발자로 전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Node.js 기반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자바스크립트로 코딩을 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 측에서 이제 조금씩 타입스크립트로 넘어가는 추세라서 지금은 타입스크립트랑 이제 Nest.js 공부를 하고 있어요. DB는 MySQL 기반으로 쓰고 있고 서버는 AWS랑 도커 이렇게 스택으로 쓰고 있습니다. 네, 저는 되게 많이 만족하고 있어요. 사실 저희 회사가 진짜 작거든요. 지금 대표님이랑 직원들 다 합쳐서 7명이고 다음 달에 8명이 되는데 저는 이제 회사가 되게 만족스러운 게 여러 가지 외주 개발을 하면서 프로젝트를 많이 하다 보니까 주니어 개발자가 실력을 상승시키기에 되게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특히 저희 이제 사수분들이 다 계시거든요. 프론트, 백, 그리고 iOS, 안드로이드 다 사수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하나하나 다 알려주는 게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아주시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효율적으로 실력을 상승시키기 좋은 것 같고 이제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령층이 다 어려서 20, 30대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꼰대 문화? 그런 것도 없고 이제 다들 조금 열정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회사 일이라던가 아니면 자기 개발에 있어서도 조금 으쌰으쌰하는 그런 분위기가 좋은 것 같고요. 제일 좋은 거는 지원을 많이 해주셔서 대표님들이 일단 식비랑 간식비는 무조건 버카로 다 하고 책이나 인강 같은 거 그런 교육적인 부분에서는 다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야근 많이 하시나요? 아니요. 저희는 무조건 칼퇴예요. 시즌마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프로젝트가 많은 시즌은 바쁜데 프로젝트가 없는 시즌은 또 한가하고 프로젝트가 많은 시즌이라도 최대한 그 근무 시간 내에 끝내는 게 목표로 잡고 가는 거라서 근무 시간 내에 끝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요. 저는 대표님들한테 되게 고마운 게 대표님들이 그런 거를 고려를 해서 이제 외주 작업을 받으세요. 이제 시기를 보고 여기서 더 받으면 너무 바쁠 것 같다. 이제 직원들이 야근을 하게 될 것 같다 싶을 때는 더 안 받으시고 조금 그런 시간을 적절히 배분하는 거를 생각하셔서 프로젝트를 받아오시는 것 같아요. 일단 대표님 두 분도 개발도 같이 하고 계세요. 개발에 그렇게 많이 투입이 되시는 건 아니고 한 분은 프론트 하시고 한 분은 모바일을 하시거든요. 직원들은 안드로이드 하시는 분 한 분, 풀스택 대리님 한 분, 그리고 백엔드 저랑 그리고 프론트엔드 한 분 계시고 지금 다음 달에 들어오실 분이 안드로이드 하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한 분은 이제 마케팅이랑 영상 쪽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작년 말에 퇴사를 하고 2달 동안 어떻게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저는 막 그렇게 의지가 강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독학은 절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서 배제를 했고, 국비 지원이랑 부트캠프 2개 중에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국비 지원을 처음엔 물론 고려를 했었는데 아닌 곳도 많이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후기를 찾아봤을 때는 후기가 되게 안 좋은 곳들이 훨씬 더 많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조금 오프라인 수업을 더 선호를 했는데 국비 지원 수업이 온라인 수업이 대부분이어서 어떻게 보면은 제 인생에서 커리어를 전환하는 되게 큰 전환점인 순간인데 그런 뭔가 모험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차라리 조금 비용을 더 쓰더라도 보증된 곳에서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양의 내용을 배울 수 있으면은 그게 더 낫겠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부트캠프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수업이 종료된 후에 한 달 정도 제 이력서랑 포트폴리오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프론트 쪽은 잘 못하다 보니 그런 포포를 구성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예 포트폴리오 자체를 되게 잘 만들기보다는 기술 블로그랑 깃허브를 정리를 잘 해서 내 코드랑 공부한 거를 좀 많이 보여주자라는 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솔직히. 한 4개월 하고 한 1, 2주일? 그 정도 기간을 공부하고 바로 취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 힘들었던 부분은 처음에 이제 공부를 시작했을 때 너무 모르는 게 많았어요. 이게 일단 용어부터 시작해서 예제 코드를 봐도 메소드 하나도 모르겠고 거기다 명령어도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걸까? 과연 이게 3개월 안에 되는 걸까? 좀 너무 벽이 높은 느낌이라 일단 질에 조금 겁먹고 포기해야 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시작을 했을 때도 뭐 하나를 찾아보려고 하면은 그걸 설명하는 내용 중에 또 모르는 게 있고 또 그거를 찾아 들어가면은 또 모르겠고 이렇게 계속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건 내 길이 아닌가 보다 그런 생각까지 처음에는 가더라고요. 나중에는 좀 멘탈을 다시 잡고 생각을 좀 바꾼 게 어차피 나는 다 이해할 수 없다. 현직자들도 다 모른다. 그러니까 모든 거를 알려고 하지 말자. 좀 요거를 포인트로 잡고 멘탈 관리를 했었던 것 같아요. 뭔가를 공부를 할 때도 오늘 이거를 공부하겠다 주제를 잡았으면은 그 내용만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공부하다가 타고 들어가서 모르는 게 나오면은 그냥 그거까지 다 안 가고 내가 공부하려고 하는 포인트를 잡아서 거기까지만 공부를 하고 더 깊은 내용은 그냥 정의까지만, 용어라면 정의까지, 메소드라면 역할까지만, 거기까지만 이해를 하고 그리고 더 깊이는 안 갔어요. 제가 공부하는 내용에 제한을 두고 오늘은 이것만 공부해야지 한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더 이해도 잘 됐고 성취감도 생기니까 공부를 하는데 더 편해지더라고요. 저는 이게 제가 공부하는데 되게 많이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꾸준히 하고 있는 거는 저희 회사 직원분들끼리 스터디를 하고 있어요. 매주 수요일마다 퇴근하고 1시간씩 스터디를 하는데 처음에 저희가 다 자바스크립트를 기반으로 코딩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자바스크립트 스터디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얼마 전에 끝내고 지금은 알고리즘 스터디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기술 블로그를 좀 적으려고 하는데 사실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고 어떻게 공부를 하다가 이 부분은 꼭 적어 남겨놔야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적으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 부족함을 많이 느끼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을 하면 할수록,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부족하다고 많이 느끼거든요. 특히 이제 다른 대리님이나 더 이제 중급 개발자 분들 코드를 보면은 제 코드가 너무 어지럽고 복잡하고 부족한 게 보이니까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지금보다는 더 잘하고 싶으니까.
운동하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원래는 이제 헬스장도 자주 가고 했었는데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문자가 오는 거예요.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갔다고. 더는 안 되겠다 해서 그냥 집 근처에 조깅하거나 홈트, 그게 제일 큰 취미 생활이었는데 요즘은 유튜브인 것 같아요. 사실 특별한 계기는 없었고 뭐 주변의 친구들도 이제 재미삼아 브이로그 이렇게 찍어서 올리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진짜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처음 영상 보면 그냥 그날 하루 엄청 조금 찍어가지고 올린 거예요. 저 혼자 보려고 일기처럼 생각보다 조회수가 너무 많이 나와서 저도 그렇고 제 주변 친구들도 모두 당황했었습니다. 그 채널명도 말하고 있듯이 저의 그냥 일상이기 때문에 특별한 거를 할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고요. 그냥 지금처럼 제 일상 브이로그? 그런 거 위주로 올릴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확실히 백엔드 분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는 쿼리문. 쿼리문이 확실히 진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게 쿼리문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코드 양도 달라지고 이제 속도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확실히 쿼리문을 잘 짜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쉽지 않죠. 어렵죠. 그래서 저도 되게 많이 공부를 해야 한다고 느끼는 부분이고 이제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도 쿼리문 공부를 많이 해 두시면은 나중에 현업에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발자 그 제나일상 채널에도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는 게 처음에 이제 개발자로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뭐를 공부를 해야 할지 막막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확실히 기술 스택을 어떤 거를 할지 먼저 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어떤 게 있는지 몰라서 그것조차 정하지 못하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회사를 먼저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본인이 가고 싶은 회사를 선택을 해서 모집 요강에 보면은 기술 스택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공부해야겠다는 기술 스택으로 잡고 그거를 공부를 하시는 게 조금 더 명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네카라 900였던 것 같아요. 일단 그래도 개발자 공부 시작했으면 여기는 가야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지금은 사실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작은 규모의 스타트업에서 배울 수 있는 게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저에게 주어지는 역할이 더 다양하다 보니까 제가 해볼 수 있는 것도 많고 공부할 수 있는 분야도 더 다양해서 주니어 개발자로 시작을 할 때는 이런 스타트업에서 시작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본인이 중급 개발자가 돼서 특정 분야에 더 두각을 나타내고 싶다 하면은 그때 좀 대기업으로 이직을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이제 인터뷰 요청을 주셨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1년차 주니어 개발자인데 제가 뭔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이 있을까? 그래서 걱정도 많이 되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인터뷰 준비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오히려 제가 취준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취준생들의 입장을 더 잘 이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취준할 때 진작에 알았으면 더 도움이 됐을 만한 것들 위주로 준비를 하긴 했는데 그렇게 도움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취준을 하면서 개발자 공부를 하면서 오늘 내가 이거를 이해를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오늘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번 달 내내 이해하지 못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취준할 때 마음에 막 새겼던 말이 눈도 1mm씩 쌓인다고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천천히 하나씩 하자 그거를 되게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했었어요. 대신 천천히 하나씩
꾸준하게 하자. 마음가짐을 가지고 공부를 하니까 더 스트레스 받는 것도 조금 줄어든 것 같고 차근차근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취준하시는 분들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하나씩 해간다는 생각으로 해 나가셨으면 목표하는 바에 언젠가는 도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범 선배 채널도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개발자 제나의 채널도 많이 구독해 주세요. 감사합니다.